10월 1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 시티그룹의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어 증시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2%, S&P 500 지수는 0.81%, 나스닥 지수는 0.66% 올랐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한 0.8%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지난 9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보다 0.1%포인트 낮고 전문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내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2배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480개 국내 업체는 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3.02%에 해당하는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한 주의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0포인트가량 올라왔고 또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종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악재도 있었지만 먼저 미국의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 그리고 시티그룹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시장을 주도하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반등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192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었는데요. 장중한테 3% 급락을 나오면서 종가상으로는 10포인트 하락한 529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과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하루 더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봐도 기준선이 급등하던데 오늘 하루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예, 일목균형표하고 오늘 크게 여러 가지 변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일목균형표 변곡이 기준선이 이제 어제 급격히 상승했죠. 기준선이 상승하면서 기준선 상승할 때 선행 스팬원을 끄집어 올리면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예상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어제 저점 매수 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점 매수 하신 분들은 재미를 좀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일단은 뭐 더 나빠질 게 없는 그런 장세입니다. 왜 나빠질 게 없는 장세냐면 어제 그 선행 스팬 이제 그 기준선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이틀 있으면 3일 정도 있으면 오늘 화요일인데요.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또 선행 스팬 2가 상승하는 날입니다. 선행 스팬 2가 상승하고 기준선이 상승한 날이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이제 전환선이 한 이틀 정도 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이제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오늘보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모르고 시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가 상승하는데 오늘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점에 오늘은 매도를 한번 치고 일부만 하루 갖고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이 이제 제가 어제 줄을 껐죠. 중심이 선물입니다. 어제 선물이 255를 찍고 저항을 받고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 선물의 무게 중심이 255거든요. 그래서 65에서 55로 지금 10 정도 떨어지는 그런 무게 중심인데 예, 오늘 종가가 선물이 255를 넘어선다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이 26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260 간다면은 종합주가지수로 제가 볼 때 한 35포인트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을 모르시는 분들 선물의 255의 무게중심을 여러분께서 오늘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제도
이게 어제 제가 라인 꺼낸 건데 어제 255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선물이 어제 0.1도 안 틀리게 255의 저항을 받고 어제 밀리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선물 255의 저항대 부분을 보이는데 255 저항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뭐 과거에 내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 수는 그 탱도 팽팽하고 택도 아닌 그런 시황들은 절대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55에 중심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60일 이평이 어쨌든 간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60일 이평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 60일 이평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앞으로 60일 이평이 이제 그 3일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60일 이평의 강함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 60일 이평이 항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60일 이평 아래에 있는 이 경우가 확실한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0일 이평이 지금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굉장히 60일 이평 강한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0일 이평 강한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상승을 하리라고 봅니다. 60일. 그리고 주가가 지금 상승이 그 하락 조정 받는 부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승폭에 38%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삼성전자를 뺀 주식들이 거의 10%에서 한 15% 정도 여러분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가를 지금 저점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주식 매수해봐야 여러분 보다시피 300일 이평인 1900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는 아닙니다. 어제 제가 코스닥을 볼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5년 고점이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그 경고가 나오자마자 코스닥이 어제 장대 음봉인데 이 장대 음봉 이런 한 개 나와버리면 여러분이 그 사이에 매매했던 매매를 하루 만에 다 토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주식이 자세히 보면 인위적인 모양이 보이고 인위적으로 이런 뭐 서서히 장대 음봉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두드러 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 주식은 태생적으로 아주 저질적인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빼대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거의 머슴의 자식인 분들 그런 분들이 만지는 게 코스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빼대 있는 분들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 주식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코스닥 추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잡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 추천해가 대박주를 추천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서서히 우량주 매집을 해야 되는데 항시 우량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의 지지를 60일 이평이 급등할 때 60일 이평 내려가는 때는 항시 저점에 주식 물량을 늘리고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짓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혜택이 꾸준하게 18조를 버티고 있거든요. 고경혜택금이 18조를 버티고 있는데 지금 관건이 다시 또 환율을 한번 봐야 됩니다. 환율이 11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도 환율이 계속 원화 강세는 수출의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출에 가장 직격탄 맞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자동차 같은데 자동차가 그렇지만 이 원화를 극복하고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동차주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주를 한번 볼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개 종목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추세를 살아있고요. 여러분 200일 이평선은 아주 저절인데 220일 이평이 200일 이평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평이가 220일 이평은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 하도 많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서 200일 이평을 강의를 했는데 200일 이평을 그 틀린 거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20일 이평이 200일 이평에 비해서 수익률이 25%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221일 이평을 쓰셔야 된다. 200일 이평 쓰는 것들은 아주 그건 남 뺏겨도 잘 못 뺏기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스코
포스코가 지금 저점 매수인데 철강 부분에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LG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보면 10개 종목, 시가총액 10개 종목 3개가 살아있고 7개가 죽어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 등락비가 30 이하에서는 주가가 바닥이라는 이 말이죠. 빠지는 종목이 많으면 주가가 바닥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봐서 주가 자체가 저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물론 주가가 1900 살짝 깰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분명히 저점 매수 자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저점 매수 자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자리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수익은 짧게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 여러분이 고점에서 현금화 하신 분들 중에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 짧게 매매가 자신 있는 매매 하시고 짧게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현금을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매 10포인트 빠졌다고 손절매, 보통 증권책에 보면 10% 손절매라, 10% 손절매가 다른 데가 돈 먹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손절매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 본전을 못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손절매 하지 마시고 일동주는 그대로 버티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프로그램 매수 절대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외국인 또 지금 가난한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학원에 영어학원 가시면 전부 미국 친구들, 외국에 하는 아들이 여러분 어린이들 가르치고 돈 벌려고 와 있습니다. 가난한 외국인이에요.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외국이니까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을 합니다마는 항시 모조리적인 되돌림에서 상승이지 추세적인 상승은 분명히 아니다. 특히 반도체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 가장 민감한 하락폭의 반등의 국면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선물이 245 이상만 200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중심 255만 넘어간다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거는 제가 뭐를 보고 말했느냐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저점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기가 자신 없는 분들은 큰 수익은 없습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또 그러냐? 상해종합증시가 60일 이평에서 6일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증시의 행태를 봐서는 상해증시가 오늘 선행스팬 1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상해증시가 선행스팬 1 움직이는 날 주가가 못 뜬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짧게 치시라. 오늘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상해증시와 환율 이 두 개만 본다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오늘 저점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손절 맺히는 사람은 매국노다. 1등 주식만 사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주식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고점에서 전량 매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하고 요즘 가을 감기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절대 유행에 따라가지 마시고 국위선양하는 강남 스타일처럼 여러분 센 시청자 여러분은 빼대 있는 주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시청원입니다. 네, 또 오늘장에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죠. 또한 환율과 중국 증시 흐름도 눈여겨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한국전자인증입니다. 바로 어제 추천받은 종목인데 어제 매수가도 잘 줬고요. 장중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계속 또 보유해도 될 종목일까요? 네, 어제 사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가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장중에 흔들림이 컸었습니다. 어제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테마성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투매성 진행까지도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조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크게 할 때 보면은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반적인 종목은 대부분 다 급락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개개의 종목은 되게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이 순간적으로 빠질 때는 같이 하락을 하지만은 조금 더 네.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회복을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주식들은 지금 한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을 크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전자인증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형태의 진행이 띄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거의 뭐 마지막에 한 30분, 1시간 요 사이에 주가가 매수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을 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추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고 네. 또 제가 요즘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모바일 관련주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일단 전고점 목표치는 돌파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흐름에서 대략적으로 약 한 3,450원에서 3,5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의 진행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전자인증 1차 목표가는 3,250원이었는데 어제 장중 돌파하면서 다음 목표가는 3,450원 그리고 3,500원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네오위즈인데요. 저희가 이 종목은 10월 8일에 추천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오위즈 한번 흐름 살펴봐 주시죠. 예, 네오위즈도 일단 어제 장중에 2만 원을 찍으면서 목표가를 네. 달성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네오위즈 인터넷과의 흡수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오위즈 게임즈가 모바일 게임사로서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게임사들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과의 연계성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차라리 오르지 않은 게임주들을 미리 선침해를 하는 편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오위즈가 원래는 더 빠른데 어제만큼은 네오위즈 게임즈를 게임즈에게 자리를 좀 내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진행이 또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네오위즈가 덩치가 작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2만 원권의 목표가에 달성을 하고 윗꼬리 달고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경우는 조금 다시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저가에 다시 내려온다라면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8,000원권이나 18,000원 전후 정도 수준이면은 다시 재매수를 노려보실 수도 있으니까 매도를 하신 분이라면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요. 또 갖고 계신 분도 조정 줄 때 그냥 보유를 하시면은 또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대성인데요. 제 기억에는 좀 조정을 주면 그때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접근해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가격대보다 좀 더 내려온 상태인데요. 네. 뭐 그런 상황이니만큼 조정 시 매수라는 부분 자체는 충분히 충족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개별 급등주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어제 하루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해서 저가 매수로 시도를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미리 사신 분이라도 그대로 보유를 좀 더 하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수준이라면은 오늘 반전 포인트가 좀 강하게 잡힌다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최저 바닥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70% 정도를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저쨌든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교육 관련주도 모바일 관련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 모바일 관련주로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또 그냥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잡아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네. 현재로서는 2,500원 정도를 완전히 이탈한다면은 그때는 차라리 손절매를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앞서도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다지 그렇게 약한 편이 아닙니다. 강한 흐름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손절매를 그냥 깨졌다고 해서 바로 막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도저히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손절매를 쓰시는 게 좋고 일단 좀 급락이 나오면 반전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현재로서는 뭐 반등 포인트를 좀 기다리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은 항상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또 조정이 안 오면은 그냥 보내버리시고 다음 종목을 하시면 되니까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세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모바일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모바일 관련주 쪽에서도 지금 이미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주 찾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들도 보면은 모바일 게임 쪽, 그 다음에 또 모바일 소프트웨어, 또 사무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부품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앞으로 이제 정치 테마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시켜서 상승 시도를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다날이라든지 KG 모빌리언스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새롭게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바닥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 초기 국면에서 급등세를 탄다라면은 그 종목을 우선은 모바일 관련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꼭 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은 없으시다고요? 네, 오늘은 네. 말씀을 안 드렸고요. 내일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에 호주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약세장이었는데요. 또 반등이 있을지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어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네.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 반등이 종가까지 좀 지켜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역시나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 좀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0일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재차 이 수준에서 좀 반등이 나오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일단 1925포인트, 뭐 1920포인트 이 정도가 좀 깨지면 뭐 하반까지 좀 맥시멈을 봤을 때는 1840포인트 정도, 1840에서 60포인트 정도까지 좀 룸이 열려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상승폭이 좋았었는데요. 역시나 이 550포인트 이 부분을 강하게 뚫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부족하다. 뭐 여지껏 돌파하려는 시도가 몇 번이 있었는데
거의 한 3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역시나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선 강한 재료가 필요하다. 3분기 실적 들어갔는데 3분기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많이 갖지 말자라고 시장은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했을 때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수급 주체 간의 혼란도 굉장히 좀 가중되어 있고, 지수 자체의 매력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지금은 시장 플레이보다는 종목 플레이를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 제약업종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 제약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제약업종이 약가이나 그리고 리베이트 규제라는 굉장히 큰 철퇴를 좀 맞으면서 제약업종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반영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있는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윗방향으로의 어떤 기대를 좀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견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로 대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소 제약업종 지수가 코스피 수익률을 일단 상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의 상회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만 봐도 최근에 이 제약업종이 좀 탈바꿈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재차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의 이 약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어 갈 수 있다. 그리고 4월 대규모 약가이나 이후에 이 완만하기는 했지만 기대했던 이 처방 점유율의 변화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단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회복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꾸준히 회복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제약업종 중에서도 종근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른 종목보다는 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종근당 같은 경우 좀 봐드리면,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지금 PER이 현재 수준에서 한 8배 정도 나오고요. 12개월 예상 EPS로 따졌을 때도 한 9배 정도, 그리고 PBR이 한 1배 초반 수준인데, 타 제약주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업종 PER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수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수급 역시 동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이 포트에 담아놓은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외국인의 물량이 전혀 빠진 것들이 없고요. 빠져도 정말 미미한 수준의 매물 출회,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약업종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 사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대표적인 업종들도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업종들에 돈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당분간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종근당 주가가 최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9,2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근당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6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고요. 오늘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일까지는 반등할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지수가 좀 크게 한번 다운됐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월요일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전망은 동일합니다. 일단 최소한 1950선 반등은 나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950,
욕심을 낸다 그러면 1975선 그 아래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요. 수요일까지 만약에 1950선이 회복되지 않으면 바로 추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수요일까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늦어도 내일까지, 빠르면 오늘 중에 아마도 1950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겠고요. 코스피 6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어제까지 아주 절묘하게 지지가 됐었는데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왜 이런 구간에서 봐야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상승하는 장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에 급락한 이런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 이탈됐다, 지지됐다 이걸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묘하게 그 종가라든가 아니면 장중의 흐름을 좀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중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이후에 추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결국 미국 증시가 2012년 최고점을 갱신하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반등은 어디까지나 거기에 이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참 최근에 많이 이제 급락을 해줬죠. 거의 3주에 가까운 지루한 어떤 박스권 장세였다가 최근에 급락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뭐 한 번에 다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물량을 좀 축소해달라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자막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코스피에서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매매 흐름이 좀 묘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수급을 보자고 항상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6일 연속 순매수가 발생해 줬는데요. 이게 5월 하순 이후에 처음입니다. 5월 하순 이후에 처음이니까 거의 5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일 연속 순매도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이제 8월 하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추세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나오거나 순매도 나오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연속 순매도 발생이 사실은 8월 하순이 처음이었으니까 거의 한 달 반 만에 나온 거고요. 개인의 6일 연속 순매수 같은 경우에도 5월 하순이니까 거의 4달 반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과연 오늘도 이렇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최근에 코스닥하고 코스피 일봉 차트 흐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이 바로 언제였냐? 10월 15일, 바로 어제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어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고점이 언제였냐면 9월 19일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스닥은 코스피의 어떤 종속 변수일 뿐이고 따라가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게 코스피가 9월 19일에 고점이었는데 코스닥이 10월 15일 바로 그것도 어제였습니다. 참 이상하게 돌아가죠. 무슨 얘기냐? 좀 거품이 있다고 봐야죠. 자, 그런 이유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최근 고점 대비 하락률이 이제 마이너스 2.5%인데요. 바로 어제 종가입니다.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 일교차가 무려 3.74%까지 났습니다. 그러면 3.74%가 얼마나 심한 거냐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요. 하루에 70포인트 등락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다 보니까 이게 선뜻 와닿지가 않는데 이걸 코스피로 환산해서 만약에 설명드리면 일교차가 70포인트가 났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일교차 70포인트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무슨 어제 엄청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현재 좀 과도하게 지금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일교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여러분들이 짧게 돌리시고요. 정말로 강한 업종, 강한 테마가 아니면 그냥 순환매 정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9일 최근 고점 이후에 약 4.3% 정도 하락해 줬었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뭐 코스피 지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9월 19일에 고점 기록하고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바로 어제가 최고점이었어요. 어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어제 무려 일교차가 3.7%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이제 어제 이제 일본봉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사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급등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시장의 어떤 흐름, 특성 이거는 제가 차트까지 설명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1950포인트 회복 여부가 향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가 1925포인트였는데요. 주식 비중 어느 정도로 실어봐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1975까지 넘어가면 뭐 50, 75가 맞고요. 1975선 미만에서는 이제 25, 50이고요. 1950선 미만에서, 요거는 이제, 직장인 0, 저는 25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방송이었죠. 제가, 어제 오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전업 투자자는 1950선 미만에서라도 25%까지는 매수하자. 왜 이렇게 말씀드렸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1950까지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전업은 25%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950이 넘어가면 하자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코덱스 인버스는 뭐 여전히 현금으로 취급하세요. 이건 뭐 현금이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그냥 중기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전업 같은 경우에는 1950 되기 이전에 이제 25% 매수하는 전략을 이미 어제 오후에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단기 매매형 포트폴리오는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뭐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좀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코스피 업종을 말씀드리면은 어제랑 똑같습니다. 1순위는 코스피 증권, 2순위는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아닌 짧은 등락만 활용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왜 증권이냐? 최근에 낙폭이 가장 과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만 지수가 반등 나면은 5% 이상 수익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해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 방송에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증권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겠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이제 급등락이 될 때, 제가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지수가 바닥을 찍고 중기 상승을 할 때 제일 먼저 가는 거, 제일 높게 가는 게 뭐다? 코스피 대형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바로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최근에 지수가 급락했다 반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은 코스피의 우량 업종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낙폭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이제 증권하고 전기전자를 말씀드렸으니까 많은 참고가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딱 네. 2시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부금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요, 이제 그 말씀만 드릴게요. 강연에 오시면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이제 강연에 오면 그 참석자분들이 이제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집이 있다 건물이 있다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참석자들이 정말 토요일 날 잘 왔다 이 생각이 드는 내용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훈풍으로 오늘 반등 예상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예상 체결 주시긴 했지만 반등의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뭐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로 1930포인트 이탈 시에 반발 매수가 기대한 한 주의 흐름이 예상된다라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우리 기대 심리로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7월 달부터
그리고 현 시점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뭐 8월 달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뭐 시행될 것이다, 안 될 것에 대한 부분들 여부를 가지고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1930포인트에 있었던 자리,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1930포인트인데요. 결국에는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이전 가격대로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올해 남아있는 이벤트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말이고 또 12월 달에 대선이 남아있고 또 연말에 배당 투자를 감안한다면은 지수는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오르는 날이 빠지는 날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하락은 여기까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일별 동향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투신권에서 연일 계속 펀드로 인해서 기도 뭐 자금 유출이 되든지 계속 투신권 쪽이 매도 쪽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투신 쪽에 대한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은 좀 제동이 걸려지는 부분들은 좀 제한이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지금 현재 그 연말까지 본다라면은 저는 2,000포인트 이상은 분명히 갈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지나친 하락장에 대한 기대는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세력들은 개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먼저 빠지고 먼저 오르면은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번 주 안에 제법 큰 상승 장세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장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암시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있는 실적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코스닥은 어제 장중 변동성이 컸고 또 테마주도 상당히 영향이 컸었는데 장중 조정을 거치면서 강세장 연속 패턴으로 일단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를 피하고 실적 있는 중소형주 그리고 우상향되고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보내준다면은 이번 상승장이 나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향후 시장 흐름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 시초가 공략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종목은 쌍용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수익 청산을 하고 다시 한번 눌린 자리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들고 났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 트레이더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초가 기준이 전일 종가 기준 2,455원이었는데 2,450원 이상으로 출발됐을 경우에 이번에도 밑꼬리 공략을 한번 시연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450원 이상으로 시초가가 출발될 시에는 시가 이하 매수 전략 잊지 마시고요. 지금 쌍용 머티리얼즈에 가지고 있었던 TDK에 대한 3대 특허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승소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을 제거를 했다. 또 연간 150억 이상의 매출을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에는 이전에 놓아주었던 4개월 동안 종목이 이 구간대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강한 이제 불확실성도 제거됐고 추세 쪽도 마찬가지로 우상향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한번 관심권을 두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일단 2,750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순절가는 2,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번 장에 그리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장세에서는 한번 강한 상승 탄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쌍용 머티리얼즈를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쌍용 머티리얼즈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그 시노텍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네, 이 시노텍스는 그 터치 스크린 사업을 주로 진행하면서 그 물안경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그 구미 불산가스 뉴스 사고에 의해서 그 정수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 수처리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호텍스의 실적에도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15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좀 계속된 매수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올해 초부터 하락 국면을 보이다가 이제 7월 중순, 7월 말부터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본다면은 2,500원을 좀 가격적인 좀 맥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500원에서 저항이 한번 나오고 저항이 돌파된 뒤에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한번 하락 시에 지지가 나왔었고 다시 그 부분 이탈 시에는 강한 저항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6월 중순과 8월 중순 또 최근 들어서 3번 정도 강한 저항선을 만들어주는 것을 2,500원에서 이런 저항선을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저항선을 돌파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은 또 강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드려보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약간 눌려줄 수 있는 2,4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전 고점 부근이죠. 2,525원까지 단기 목표가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300원으로 전 저점 부분인 2,300원으로 잡고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호팩스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